안녕하십니까, 이병옥입니다. 자, 건축기사 파이널 특강 세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정리할 내용은 교육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학교에서 우리 또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교사의 배치 형식. 그래서 폐쇄형과 분산병렬형이 있는데, 폐쇄형의 특징은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더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지의 면적이 작아도 개발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단점이 더 많지요. 화재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피난에 불리하고요. 그 다음에 일조 통풍 등의 환경 조건 등이 불균등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이 가운데에 껴있기 때문에 교실로 소음이 많이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사 주변, 그러니까 건물 주변에 건물과 건물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게 폐쇄형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비교해서 또 시험 문제에 자주 얘기하는 것이 분산병렬형이죠. 그래서 핑거 플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벌려진 형태의 모양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산병렬형을 사용하게 되면 일조 통풍 등의 교실의 환경이 균등해지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 갖고 그것을 복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 계획이 간단하고요. 규격형의 형태를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각 건물 사이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외부 공간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놀이터와 정원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생활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핑거플랜, 분산병렬형의 장점인데, 단점이 뭔가요? 그렇죠? 각 건물들이 분산되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일단 넓은 부지 면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편복도형으로 만들 경우에는 복도의 면적이 커지고 또 단조로운 구성이 되는 것이 핑거플랜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쇄형과 분산병렬형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학교의 운영 방식. 그래서 운영 방식은 크게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4가지 형식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징들을 좀 비교하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교실형, 일반교실 플러스 특별교실형, UV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V형, E형, 이렇게 4가지는 학생들의 이동이 많으냐, 적으냐, 또 학생들이 소지품을 보관하기가 용이하냐, 용이하지 않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비교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의 이동이 가장 적은 것은 종합교실형, U형이고요. 학생들의 이동이 가장 많은 것은 V형, 교과교실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2가지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각각의 운영 방식의 특징과 장단점들을 좀 체크를 하게 되면, 종합교실형은 교실수하고 학급수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1반부터 10반까지가 있다. 그러면 교실의 개수도 10반까지 10개만 딱 있는 게 종합교실형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수업을 그 교실 안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수업을 자기 교실에서만 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각 학급마다 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가게 되면 교과 과정이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갔을 때에는 이 형식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했던 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에만 우리가 사용했던 형식이 바로 종합교실형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말 바꿔서 잘 나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 적합하다, 아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합한 형식이 종합교실형.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형식이 UV형이죠. 그래서
일반 교실은 각 학급마다 하나씩 배정이 되고 미술실, 생물실, 과학실, 그 다음에 음악실 이런 것들은 별도의 특별 교실이 마련될 수 있는 형식.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70% 이상이 이 형식을 쓰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UV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과교실형은 대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교실이 특별교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교실마다 학습해야 하는 교과의 내용과 교보제들이 일치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실의 순수율이 높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학생들의 이동이 심하다. 그러다 보니까 소지품 놓는 공간들도 별도로 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소지품을 보관해야 되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야 되고, 동선이 너무 많이 겹치기 때문에 동선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V형입니다. 그 다음에 E형은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UV형과 V형의 중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형식, 학생의 이동이 많으냐, 그 다음에 소지품을 보관하느냐 마느냐, 그러한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나머지 형식들은 각각의 특징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 플래툰형이라고 하는 것은 P형이라고 부르는데 한 학급을 두 개 분단으로 나누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 분단은 이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나머지 한 개 분단은 다른 교실 가서 수업을 듣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교실의 과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썼다. 그래서 2분단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진행을 한다. 그게 플래툰형. 그 다음에 달톤형이라고 하는 것은 학년, 학급 없어요. 그래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교과를 선택하는 방법. 그래서 이것은 주로 어디서 많이 쓰느냐? 우리나라에서 학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학원에서 사용하는 형식, 그것이 달톤형.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 학교에서 교실 부분에서 중요한 계산 문제가 자주 또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합니다. 뭘 이제 계산하라고 하냐면 교실의 이용률과 교실의 순수율. 그래서 교실의 이용률은 그 교실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느냐. 그래서 한 주간의 평균 수업 시간을 가지고 교실의 사용 시간을 나누어서 백분율로 계산하는 게 이용률이고요. 그 다음에 순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교실이 있는데, 만약에 가령 음악실이라고 하면 음악실에서 음악 수업을 몇 시간을 하느냐. 그래서 일정한 교과목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을 그 교실이 사용되고 있는 시간으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계산한 것이 순수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교실이 몇 시간 쓰여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때는 교실의 명칭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교실이 있어요. 뭘 강의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교실이 얼마나 쓰여지고 있느냐를 계산하는 게 이용률. 순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실의 명칭이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음악실인데 음악 수업 안 하고 다른 수업을 하게 되면 순수율이 어떻게 되느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실에 맞는 교과목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비율을 따지는 게 순수율입니다. 그래서 이용률과 순수율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도서관 파트로 넘어가면, 도서관에서는 또 우리 시험 문제에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 출납 시스템, 다른 말로는 열람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어떤 방법으로 빌려서 또는 어떤 식으로 열람자가
획득을 해서 책을 보느냐, 그러니까 대출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내용이 바로 출납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자, 출납 시스템 열람의 형식은 4가지 형식이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것이 첫 번째에 있는 자유계가식하고 그 다음에 4번째에 있는 폐가식이 가장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것들의 차이점을 구분해서 이해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껴있는 각각의 반계가식과 안전계가식은 각각의 특징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자유계가식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보시면 열람자 자신이 서가, 그러니까 책장이에요. 예, 서가는 책장을 얘기를 합니다. 책장에 가가지고 책이 꽂혀져 있으면 그걸 직접 꺼내서 검열받지 않고요. 열람용 책상에 가서 보는 형식이에요. 내 맘대로 꺼내다가 내 맘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의 장점은 책의 내용 파악이나 선택이 자유롭고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기록을 별도로 제출을 하지 않아가지고 분위기가 좋은 게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뭐냐 하면 책을 보고 꺼내왔던 자리에다가 원래대로 놔두면 정리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아무데나 막 두지요. 그렇게 되니까 서가가 정리가 잘 안 되고요. 책의 마모, 망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자유계가식의 단점입니다. 자, 이것과 정반대되는 거, 정반대되는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폐가식이에요. 폐가식은 열람자가 책을 일단 목록에 의해서 그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갖고 있는지 보유 목록이 있는데 거기서 책을 검색을 한 다음에 대출 기록을 작성을 해서 도서관 직원한테 제시를 해주면 그러면 그 도서관 직원이 서가에 냅다 달려가 가지고 책을 가져다가 대출자한테 책을 전달해주는 형식이 바로 폐가식입니다. 장점은요, 책의 유지 관리가 양호하고요. 대출 기록을 남겨놨기 때문에 별도로 책을 훔쳐갈까 봐 감시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하면 꼭 이상하게 내가 책 제목을 적어갖고 대출 기록을 이렇게 딱 제출을 하면 책을 받았을 때 원하는 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책을 반납하고요. 다시 검색을 한 다음에 대출 기록을 다시 써서 또 직원한테 주면 책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절차가 복잡하죠. 네, 그래서 대출 절차가 복잡하고요. 도서관원이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네, 대출 기록 받아야 되죠. 서가에 가서 책을 꺼내 갖고 와야 되죠. 그 다음에 대출자한테 책을 전달해 줘야 되죠. 대출자가 책을 반납한 거 또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도서관원에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게 폐가식의 단점이더라. 그래서 자유계가식과 폐가식의 특징, 서로 정반대되는 특징이니까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중간에 껴있는 안전계가식과 그 다음에 반계가식은 각각의 형식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계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열람자가 책을 직접 서가에서 꺼내 가지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책을 보기 전에 도서관 직원한테 검열을 받고 그래서 이병옥이가 이런 책을 보는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기록을 남긴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책을 보세요 하는 형식이 바로 안전계가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 일단 감시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서가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람자 입장에서도 책을 직접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자가 직접 책을 꺼내서 책 보기 전에 검열을 받는 형식이 안전계가식. 그다음에 반계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열람자가 책장의 면에 있는 책의 체제나 표지 정도는 볼 수가 있는데 그 책을 직접 만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도서관원한테 당신 뒤에 있는 저 책을 나한테 주시오. 그러면 도서관원이
책장에서 책을 꺼내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록을 남긴 다음에 열람자한테 전달해 주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열람자가 직접 만질 수 있으면 안전계가식, 만질 수 없고 꺼내 주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되면 그게 반계가식이에요. 그래서 책의 체제나 표지 정도를 볼 수가 있지만 내용을 보려고 하면 도서관원한테 요구를 하고 대출 기록을 남긴 다음에 책을 열람하는 형식이 반계가식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출납 시스템 4가지, 자유계가식과 폐가식은 장단점을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고 안전계가식과 반계가식은 각각의 형식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